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클럽 엘리시움의 VIP 라운지. 귀를 찢을 듯한 일렉트로닉 음악 소리가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공간에서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은 샴페인 잔을 흔들며 권태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 눈부신 샹들리에, 그리고 그를 둘러싼 아첨과 찬사로 가득한 공기. 이것이 강지훈의 일상이었다. 지훈 형님, 이번에 새로 들여온 이 샴페인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한 잔 더 하시죠.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잔을 채웠다. 주변에는 잘 나가는 모델들과 신진 배우들이 제잘거리며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썼다. 강지훈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어제 만났던 여자, 그저께 만났던 여자, 그리고 아마 내일이면 잊어버릴 얼굴들. 모든 것이 지루하고 예측 가능했다. 권력과 돈이 만들어내는 이 인공적인 세계는 그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시계를 무심하게 바라봤다. 새벽 2시. 슬슬 이 무의미한 파티를 끝내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요란한 진동 소리와 함께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지?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부친이자 JK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은 용건이 없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잠깐 실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손짓하고는 소음이 덜한 복도로 나갔다. 네, 아버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강 회장의 낮고 엄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오직 명령으로만 이루어진 음성이었다. 지금 당장 본사로 들어와라. 30분 주겠다.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인데요? 강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유흥을 방해하는 것은 그게 누구든 용납할 수 없다는 투였다. 와서 보면 안다. 늦지 마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 뚜, 뚜. 차가운 기계음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강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VIP 라운지로 돌아갔다. 얘들아, 나 먼저 가봐야겠다. 아버지가 찾으시네. 그의 말에 아쉬움 가득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붙잡지 못했다. 강지훈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뒤로 한 채 클럽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에 세워진 붉은색 스포츠카에 올라탄 그는 시동을 걸며 욕설을 내뱉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새벽에 자신을 호출하는 것인가? 또 그가 맡고 있는 계열사인 JK 이노베이션의 실적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건 늘 있던 일 아닌가. 엔진이 포효하며 밤의 도시를 갈랐다. 강지훈은 과속으로 질주하며 불만을 사겼다. 30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압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승부욕을 자극하는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정확히 28분 만에 거대한 JK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고요한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장실 옆에 위치한 대회의실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공기가 그를 짓눌렀다. 길고 거대한 테이블 주위로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는 아버지 강 회장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일부러 더 거만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고 싶었다. 다들 모여서 밤샘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터졌나 보죠. 그의 경박한 농담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강 회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자리에 앉아라. 강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버지의 맞은편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회의실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그리고 낯선 얼굴 하나를 발견했다. 강 회장의 바로 옆자리 보통 비서실장이 앉는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 특별히 눈에 띄는 미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다. 저 여자는 누구지 새로운 비서인가? 강지훈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여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맞췄다. 깊고 고요한 눈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강지훈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아버님, 이 밤중에 절 부르신 이유가 고작 신입비서 소개해 주려고 부르신 건 아닐 테고요. 그의 비아냥거림에 강 회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입 다물어라. 지금부터 내 놈이 버려놓은 짓거리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될 테니. 강 회장은 옆자리의 여자를 향해 턱짓했다. 소개하지. 오늘부로 JK 이노베이션의 임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될 안유진 실장이다. 안유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뭐라고 임시 대표이사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대표이사요. 지금 제 회사에 저 여자 보고 대표를 하라고요. 장난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임원들은 불안한 듯 서로 눈치를 봤다. JK그룹의 황태자가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안유진이라는 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도 모를 여자한테 제 회사를 맡기겠다니요. 저 여자가 뭘 안다고요. 경리나 보던 아줌마 아닙니까?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안유진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게 강지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강지훈을 더욱 비참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때 안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다. 강지훈 본부장님. 그녀는 정확한 직함을 사용했다. 대표이사인 자신보다 아래 직급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듯. 제가 뭘 아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죠. 본부장님이 지난 6개월간 JK 이노베이션에서 어떤 업적을 쌓으셨는지. 안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가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보고서가 나타났다. 강지훈 본부장님께서는 3개월 전 기술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스타트업 블루웨일에 500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투자 이유는 단 하나, 그 회사 대표가 본부장님의 대학 동문이라는 것이었죠. 현재 블루웨일은 핵심 기술 개발에 실패하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투자금 500억 원은 전액 손실 처리될 예정입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내부 임원 몇 명만 아는 극비 사항이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안유진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건조하고 정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2달 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 공급업체로 알파테크를 선정하셨습니다. 업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솔라테크보다
15%나 비싼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알파테크의 사회이사는 본부장님과 여러 차례 스캔들이 났던 여배우의 아버님이시더군요. 이 계약으로 인해 JK 이노베이션은 신제품의 원가 경쟁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강지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강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안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유흥주점, 최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해외 골프 여행, 날짜와 시간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 한 달간 법인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은 총 3억 7천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유흥비였죠. 특히 프로젝트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15일 본부장님께서는 팀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는 동안 청담동의 한 와인바에서 800만 원어치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날 서버 오류로 인해 프로젝트는 결국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회사는 1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강지훈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낱낱이 벗겨져 전시되는 기분이었다.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안유진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6개월간 강지훈 본부장님의 경영으로 인해 JK 이노베이션이 입은 직접적인 손실액은 약 870억 원. 무형의 가치 하락과 기업 신뢰도 추락까지 계산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입니다. 현재 JK 이노베이션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이대로라면 3개월 안에 최종 부도 처리될 것입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자의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이제 제가 뭘 아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부장님,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실수를 해도 아버지의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다. 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안 실장은 국내 최고의 기업 구조 조정 전문가다. 내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다. 앞으로 6개월간 JK 이노베이션의 모든 권한은 안 실장에게 위임된다. 토달, 생각 마라. 이건 명령이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안유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하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도 안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말은 강지훈뿐만 아니라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내일부터 JK 이노베이션의 모든 지출 결제는 제 서명을 거쳐야 할 겁니다. 본부장님의 법인카드와 회사 차량 역시 정지됩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강지훈 본부장님, 지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담고 있었다. JK그룹의 통제 불능 망난이
황태자 강지훈의 왕국에 철의 여인이 등판하는 순간이었다. 지독한 숙취와 함께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이 산산조각 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임원들의 굳은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여자 안유진의 무표정한 얼굴. 시발, 욕설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그는 침대 옆 협탁을 더듬어 최고급 생수를 집어들고는 병째로 들이켰다.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치욕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안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다. 감히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자산을 동결한단 말인가. 강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저 여자를 반드시 제 발로 회사에서 기어나가게 만들리라. JK그룹의 후계자가 어떤 사람인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샤워를 마친 그는 평소처럼 룸서비스로 해장용 스테이크와 랍스터를 주문하기 위해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정된 법인카드의 사용이 정지된 상태라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정지 똑바로 확인해봐. JK그룹 VVIP 카드라고.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만 카드사로부터 직접 정지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지훈은 전화기를 던져버릴 뻔했다. 안유진, 그 여자의 짓이었다. 어젯밤 그녀가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피부로 느끼는 첫 순간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 개인카드로 겨우 샌드위치와 커피를 시켰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자신의 에마인 붉은색 페라리가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회사 자산 회수라는 스티커가 붙은 안내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곧장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기사 내 차 어딨어? 본부장님, 그게 새벽에 회사 측에서 와서 회수해 갔습니다. 안유진 대표 이사님의 지시라고. 뚜. 강지훈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는 주차장 한복판에 서서 허탈하게 웃었다. 두 발과 두 팔이 모두 묶여버린 기분이었다. 카드차. 안유진은 그의 돈줄과 기동력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좋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의 강남대로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회의 시간은 9시, 현재 시각은 8시 40분. 이대로라면 지각이 불 보듯 뻔했다. 그는 결국 택시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디자이너가 만든 수백만 원짜리 수트를 입고 번쩍이는 명품 구두를 신은 강지훈이 인파로 가득한 지옥철에 몸을 싣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사람들과 땀 냄새, 불쾌한 소음. 그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질적인 환경에 미간을 찌푸렸다. 사람들은 그를 흘끔거리며 수군댔다. 저런 사람이 왜 지하철을 다 타지 않은 눈빛들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 근처 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비싼 수트는 구겨졌으며 반짝이던 구두는 사람들의 발에 바려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회사 건물 로비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9시 15분, 결국 지각이었다. 그가 JK 이노베이션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평소라면 슈퍼카를 타고 와서 유유히 대표이사실로 향했을 그가 땀에 젖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은 충분한 구경거리였다.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늘 시끄럽고 어수선했던 공간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밟고 있었다. 평소 강지훈의 옆에 붙어 아첨을 떨던 낙하산 직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잡담을 나누던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비서가 겁먹은 얼굴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본부장님, 기획조정실 회의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안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지훈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회의실로 향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유진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지각한 그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시가 강지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일부러 의자를 요란하게 빼며 자리에 앉았다. 늦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다가 대중교통에 문제가 좀 생겨서요. 그의 비꼬는 말투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안유진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괜찮습니다. 강 본부장님.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나오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하던 이야기 계속하죠. 그녀는 강지훈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회의를 이어나갔다. 각 팀장들은 안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리며 보고를 했다. 그녀는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강지훈이 6개월간 방치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났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일부러 안유진의 말을 끊고 들어갔다. 잠깐만요. 지금 논의하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그거 제가 중단시키라고 했던 건데 왜 다시 진행하는 겁니까? 안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시장 분석 결과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왜 중단 지시를 내리셨는지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근거 내 말이 곧 근거요. 내가 보기엔 별 볼일 없는 프로젝트라고 강지호는 막무가내로 소리쳤다. 하지만 안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본부장님, 여기는 본부장님의 개인 놀이터가 아닙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가 보기엔이라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녀의 차갑고 논리적인 반박에 강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다른 임원들은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안유진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압도당한 상태였다. 회의는 결국 안유진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원래 그의 사무실이었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넓고 전망 좋은 방은 이제 안유진의 명패가 걸린 대표 이사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창문도 없는 작은 창고 옆 평직원들이나 쓸 법한 비좁은 사무실로 배정받아 있었다. 이게 다 뭐야? 그가 소리치자 비서가 울상이 되어 달려왔다. 안 대표님 지시입니다. 직급에 맞게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라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강지훈은 곧장 대표 이사실로 쳐들어갔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안유진,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자리를 빼앗아. 안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규정상 회사에서 가장 큰 사무실은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 본부장님, 그리고 노크하는 예의부터 배우셔야겠군요. 예의 너 같은 년한테 내가 왜 예의를 차려야 하지? 그렇군요. 안유진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규정대로 처리하죠. 직장 내 상사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지훈은 기가 막혔다. 이 회사 주인의 아들인 자신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잊었어. JK그룹 강 회장님의 아드님이시죠. 하지만 지금 이 공간 JK 이노베이션 안에서 본부장님은 제 부하 직원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서 업무 보시죠. 오늘 오후 3시까지 지난 분기 영업 실적 부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텐데요. 그녀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쓸 수도,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그의 모든 무기는 이 여자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자신의 작고 초라한 사무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내부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심어놓았던 낙하산 직원들 총 12명이 오전에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해고 사유는 업무 태만 및 성과 미달. 그들은 강지훈에게 달려와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강지훈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충성심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인 마케팅팀 대리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안유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사내 게시판에 퍼뜨려. 외부에서 온 구조조정 전문가인데 가는 회사마다 사람 다 잘라내고 망하게 만드는 악질이라는 둥,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둥, 뭐든 좋으니까. 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지훈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익명 게시판에 안유진을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순식간에 동요했다. 하지만 안유진의 대응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 글들을 삭제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30분 뒤 전 직원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이 회사에 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회사의 비참한 현실을 담담히 설명하고 앞으로 자신이 펼칠 재건 계획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연설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직 사실과 논리 그리고 강력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해가 되는 암적인 존재는 반드시 도려낼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전 사내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분위기를 흐리고 동료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했습니다. 정보보안팀의 협조 덕분이었죠.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즉시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JK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이런 비생산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강당 한쪽 구석에서 마케팅팀 대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았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안유진은 그 모든 것을 연출한 뒤 강당을 빠져나가면서 강지훈과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이자 경고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강지훈. 강지훈은 자신의 좁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던졌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의 돈, 그의 권력, 그의 사람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안유진은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자리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건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날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안유진이 JK 이노베이션의 폭군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가 몰고 온 폭풍은 회사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강지훈의 사람들이 쫓겨난 자리는 치열한 면접을 통해 선발된 실력 있는 인재들로 채워졌다.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적인 보고 절차는 사라졌고 모든 업무는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사무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활기가 동시에 존재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무의미한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업무에 몰두했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안유진이 제시한 파격적인 성과급을 쟁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다. 강지훈이라는 태양이 사라진 왕국에 안유진이라는 차가운 달이 떠오른 것이다. 강지훈에게 지난 한 달은 생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안유진이 던져준 모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 업무란 지난 5년간 JK 이노베이션에서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의 서류를 검토하고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를 길들이고 그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한 처사였다. 그는 처음 며칠간은 것에게 반항했다. 서류를 집어던지고 일부러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안유진은 그의 일일 업무 평가 보고서에 F 학점을 매겨 그룹 전체 인사 시스템에 전송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국 강지훈은 굴욕감을 삼키며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안유진의 개혁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재무 담당 상무인 박태수는 겉으로는 그녀의 개혁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박태수 상무는 JK그룹 창립 멤버의 아들로 20년 넘게 이 회사에 몸담으며 재무 라인을 완벽하게 장악한 인물이었다. 그는 늘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태도로 회사의 양심이라 불렸지만 그 미소 뒤에는 탐욕스러운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수년간 회계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강지훈의 방만한 경영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방패막이었다.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강지훈에게 떠넘기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유진이 도입한 투명한 실시간 재무관리 시스템과 외부 회계 법인을 동원한 강도 높은 감사는 그의 돈줄을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임원 회의실에서 안유진은 2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검토 결과 현재 우리 회사의 R&D 부서 산하에 있는 미래전략 3팀과 해외사업부의 동남아시아 개척 TF는 지난 3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들을 즉시 해체하고 인력과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팀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때 박태수 상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대표님, 그 결정은 너무 성급하십니다. 두 부서는 당장의 성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밭을 갈아엎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 상무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유진의 눈은 그 순간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데이터를 띄웠다. 상무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부서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와 출장비 내역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특히 거래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가 수십 곳이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방식입니까? 안유진의 날카로운 반격에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두 부서는 바로 그의 비자금 창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실무진의 착오였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이미 외부 감사팀에 해당 부서들에 대한 정밀 감사를 요청해 두었으니까요.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이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박태수는 처음으로 온화한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저 어린 계집애가 감히 자신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비밀스러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JK그룹의 숙적인 태양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었다. 나, 박태수 상무다. 자네들이 예전부터 원했던 JK의 차세대 OLED 기술 자료 넘겨줄 수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박태수는 자신의 퇴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안유진을 무너뜨리고 JK 이노베이션을 혼란에 빠뜨린 뒤 자신은 경쟁사의 임원으로 화려하게 자리를 옮길 계획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먼지 쌓인 서류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자료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들을 넘기며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바로 박태수 상무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몇몇 과거 프로젝트들이었다. 프로젝트 아테나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이름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프로젝트들에 투입된 예산이 성공한 다른 프로젝트들의 몇 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금 지출 내역은 하나같이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빌어먹을 다들 등쳐먹기 바빴구만. 강지호는 처음에는 그저 무능한 임원들이 벌인 흔한 삽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문득 안유진이 회의실에서 박태수를 공격할 때 언급했던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협력업체 리스트와 자신이 과거에 계약했던 유령 회사들의 리스트를 대조해 보기 시작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두 리스트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인터넷과 내부 자료를 뒤지며 그 회사들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박태수가 추진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들은 모두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어 폐업한 유령 회사들이었고 그 회사들의 대표들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박태수 상무의 처남이었다. 강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박태수, 늘 인자한 삼촌처럼 자신을 대하며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에게 대신 용서를 빌어주던 그가 뒤로는 자신의 방탕함을 방패 삼아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안유진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자 그토록 증오하는 여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았다. 그는 차라리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었다. 박태수가 안유진을 공격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내준다면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녀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JK의 문제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내부의 기생충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모른 척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날 밤 강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쾌락과 유흥이 아닌 회사와 가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책임감, 자존심과 위기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했다. 그의 눈은 밤샘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안유진의 사무실로 향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파쇄기에 넣어버려야 할지. 그의 증오심은 여전히 안유진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지금 JK 이노베이션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어쩌면 안유진이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하고 음흉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안유진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강지훈이 망설임과 고뇌의 밤을 보내는 동안 안유진의 왕국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JK 이노베이션의 사활을 걸고 안유진이 직접 진두지휘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코드네임 피닉스의 출시가 바로 다음 날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피닉스는 추락한 JK 이노베이션이 재해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불사조가 되리라는 염원을 담은 프로젝트였다. 만약 성공한다면 회사는 단숨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지만 실패한다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출시 발표의 당일 새벽, 최종 점검을 위해 연구실에 모인 핵심 연구원들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최종 시제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프로세서가 특정 부하 지점을 넘어서자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며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스로틀링 현상을 넘어 셧다운에 이르는 심각한 오류였다. 수십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말도 안 돼. 어제 최종 시뮬레이션까지 완벽했단 말입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수석 연구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절규했다. 이 결함은 설계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마치 유령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재앙이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안유진은 피눈물을 머금고 출시 발표의 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내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JK 이노베이션의 야심작 피닉스 치명적 결함으로 출시 무기한 연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J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담긴 전화가 회사로 빗발쳤고 안유진의 리더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날 오전 10시 경쟁사인 태양그룹에서 긴급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들이 공개한 것은 JK의 피닉스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가졌지만 발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 이카루스였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세상은 JK 이노베이션이 태양그룹의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한 파렴치한 기업이라며 손가락질했다. 회사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고 안유진은 취임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그녀를 굳게 신뢰하던 강 회장마저 전화를 걸어와 깊은 실망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해명을 요구했다. 안유진은 대표 이사실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실패나 불운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치밀하게 정보를 빼돌리고 프로젝트의 사보타주를 감행한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여러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피닉스의 최종 설계도, 생산 공정 기록, 그리고 보안 로그 파일. 그녀는 밤을 새워 모든 데이터를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적의 희미한 꼬리를 발견했다. 결함의 원인이 된 데이터 변조는 출시 18시간 전인 새벽 2시 13분 내부 IP 주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시간은 오전 7시, 태양그룹의 발표회는 오전 10시. 모든 것이 하나의 시간표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안유진은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지훈 본부장님,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강지훈이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과 통쾌함이 뒤섞인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안유진의 처참한 실패를 마음껏 비웃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꼬리말이 아니시군요, 대표님. 그토록 자신하시던 불사조가 하루아침에 통닭구이가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지만 강지훈의 예상과 달리 안유진은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본부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지훈은 의아했지만 일단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안유진은 모니터를 그에게 돌려보안 로그 기록과 타임라인을 보여주었다. 피닉스는 설계 오류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최종 생산 데이터를 변조했어요.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그녀는 데이터가 변조된 시간 정보가 유출된 경로, 그리고 태양그룹의 발표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건 나를 쫓아내기 위한 수작이 아닙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자의 소행이에요. 내부의 배신자가 적과 손을 잡고 JK 이노베이션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겁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안유진의 진지한 눈빛과 그녀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안유진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본부장님, 당신이 날 얼마나 증오하는지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역시 당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회사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이라고요. 지금 외부의 적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사회는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임원들은 겁에 질려 몸을 사리기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철없는 망나니로만 보고 있죠. 지금 이 회사에서 함께 움직여도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을 조합은 바로 우리 둘뿐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에게 제안을 했다. 아니, 그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요구였다. 나를 도와 배신자를 찾으세요. 강지훈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안유진의 실패를 바랐던 마음, 그녀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이 상황을 자초한 그녀를 비웃고 싶었던 유치한 욕망.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JK라는 이름에 대한 자신의 가문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가 아무리 방탕하게 살았어도 그는 JK 그룹의 황태자였다. 자신의 놀이터가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그 침입자가 박태수 상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태양그룹 놈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자신이 정리했던 자료들이 떠올랐다. 박태수와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 안유진의 논리적인 추론과 자신이 발견한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안유진을 노려보았다. 그녀 역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강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서류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악수나 그 어떤 말도 없이 그저 안유진의 책상 위로 서류를 툭 던졌다. 서류에는 박태수 상무와 그의 처남이 운영했던 여러 유령 회사들의 이름, 그리고 그 회사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부터 시작하시죠. 그것이 강지훈의 대답이었다. 적대감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악수를 나누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동의 적을 향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유진의 사무실 안강지훈이 던져놓은 서류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불신과 증오로 가득했던 관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팽팽한 침묵 속에서 안유진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눈이 박태수와 그의 처남 그리고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건 박 상무의 과거 비리에 대한 정황 증거일 뿐 그가 피닉스 사보타주의 주범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지훈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럼 어쩔 건데요? 놈이 스스로 내가 범인이다라고 외치기라도 기다릴 겁니까? 아니요. 안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완벽한 연극을 시작해야 해요. 본부장님과 제가 주연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천천히 걸으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변수를 계산한 체스마스터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박 상무는 지금 우리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의 실패로 제 입지가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고 판단하겠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본부장님에게 접근해 저를 몰아낼 달콤한 제안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안심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안유진은 강지훈 앞에 멈춰섰다. 본부장님의 역할은 예전의 강지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요. 피닉스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분노하는 철없는 황태자. 제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복수심에 불타는 어리석은 후계자. 그래서 박상무 같은 노회한 늙은이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갈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거야 제 전문이죠. 강지훈이 비꼬듯 대답했다. 제 역할은 그녀는 말을 이었다. 궁지에 몰린 독재자입니다. 실패의 압박감에 이성을 잃고 직원들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불안정한 리더.
누구도 믿지 못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 박 상무가 보기에 곧 무너질 여자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그가 방심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테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연극이 실패한다면 둘 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JK 이노베이션 사무실에서 세기의 막장 드라마가 상연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곧장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안유진의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고 들어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온 뒤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도 몰라. 매출은 반토막 나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어. 당신이 우리 회사를 다 망쳐놓고 있다고. 그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안유진은 차갑게 얼굴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본부장님이 지난 몇 년간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느라 그런 겁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회사에 기생하는 거머리 같은 인간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요. 뭐 거머리, 이 여자가 정말. 당장 아버지께 전화해서 당신 같은 무능한 여자를 해고하라고 할 테니 두고 봐. 마음대로 하시죠. 어차피 조만간 이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망하게 될 테니. 두 사람의 살벌한 설전은 10분 넘게 이어졌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몇몇 임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진정되었다. 강지훈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을 나갔고 안유진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켜보던 박태수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강지훈은 본격적으로 망나니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일부러 늦게 나타나 딴지를 걸었고 업무 시간에 사무실을 멋대로 비우고는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임원들이 자주 찾는 청담동의 고급 바에 가서 일부러 술에 취한 척소란을 피웠다. 그 미친 여자. 내가 반드시 쫓아내고 말 거야. 원래 다 내 거였는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안유진을 욕하며 하소연했다. 그리고 그의 떡밥을 박태수라는 늙은 여우가 물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뒤 바로 그 바에서 박태수는 우연을 가장하여 강지훈에게 접근했다. 본부장님, 이런 곳에 혼자 계셨습니까? 속상한 일이 많으시죠.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그의 술잔을 채우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안 대표가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본부장님처럼 회사의 전통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인데 말입니다. 강지훈은 일부러 혀가 꼬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무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 여자가 제 걸 다 빼앗아 갔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박태수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제가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안 대표를 몰아내고 본부장님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힘이 제게 있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와이셔츠 단추에는 안유진이 건네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박태수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안 대표를 확실하게 끝장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리온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이용해 안 대표의 무능함과 정보 관리 실패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피닉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 중인 차세대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것을 넘기라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팔아넘기라는 말과 같았다. 강지우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어리석은 척 되물었다. 그걸 상무님께 드리면 정말 저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강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는 척 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무님만 믿겠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강지훈이 밖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안유진은 회사 내부에서 폭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들을 닥달했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징계를 남발했다.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회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 모든 연극을 수행하면서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이 상황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안유진이라는 여자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밤늦게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홀로 불을 켜놓고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박태수의 모든 예상 행동 패턴과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수십 가지나 만들어 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대담함과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움은 오만함이 아니라 이 무자비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갑옷이라는 것을, 그녀의 독단적인 결정들은 무능함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외로운 결단이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한 명의 사람을 보았다. 거대한 전쟁을 홀로 이끄는 고독한 장수의 모습을, 그녀를 향한 증오심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이름 모를 존경심과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박태수와의 밀담을 끝내고 발을 나온 강지우는 약속된 장소인 한강의 한적한 다리로 향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술기운을 날려보냈다. 잠시 후 안유진이 나타났다. 연극 무대 밖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말없이 셔츠 단추에 숨겨져 있던 녹음기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안유진은 그것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수고했어요. 그녀의 담담한 칭찬에 강지우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당신이란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야. 그의 말에 안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두운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반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손에 들어왔다. 배신자를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었다. 박태수의 계략에 따라 JK 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안유진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공지가 뜨자 회사는 거대한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둘로 나뉘었다. 안유진의 혹독한 개혁에 지친 이들은 그녀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그녀의 능력과 비전을 믿게 된 소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회의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J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다. 강당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고 차가웠다. 단상 중앙에는 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이사진이 도열했다. 박태수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눈을 맞추며 보이지 않는 악수를 나누었고 기자들을 향해서는 비장하지만 신뢰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실패에 추락한 주가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확실한 내부 증언자까지 모든 패는 자신에게 있었다. 반면 안유진은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그 어떤 동요도 내비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박태수의 신경을 미세하게 긁었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앉은 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JK 이노베이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안유진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해임안을 발의한 박태수 상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태수는 기다렸다는 듯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펼쳐들고 비통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회사가 겪었던 혼란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실패가 회사의 명예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안유진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이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꺾었는지, 그리고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적이었고 호소력이 짙었다. 안유진 대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우리 JK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결국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의사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출혈을 멈춰야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 곳곳에서 박수와 함께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박태수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유진을 쳐다보았다. 이제 당신 차례야. 어떤 변명을 할 셈이지 않은 눈빛이었다. 모든 시선이 안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을 변호할 그 어떤 서류 뭉치도 들려있지 않았다. 오직 작은 리모컨 하나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강당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박태수 상무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첫마디에 강당이 술렁였다. 네 JK 이노베이션은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의 원인은 리더십의 부재나 성급한 개혁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수년간 회사의 몸속에 숨어 자라며 영양분을 빨아먹던 악성 종양 때문입니다. 그녀가 손에 든 리모컨을 누르자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박태수가 연설을 위해 띄워놓았던 주가 그래프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5년간 박태수 상무님이 주도했던 수십 개의 프로젝트에서 사라진 자금의 행방입니다. 안유진은 마치 유능한 프로파일러처럼 박태수가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 그의 천함 명의로 된 차명 계좌, 그리고 그 계좌들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회삿돈 내역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녀는 날짜와 시간, 정확한 액수까지 제시하며 그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해부했다. 강당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박태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술수라고. 그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안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조작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 더 들려드리죠. 그녀가 다시 리모컨을 누르자 이번에는 강당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박태수 자신의 목소리였다. 안 대표를 확실하게 끝장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리온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며칠 전바에서 강지훈과 나누었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던 영모의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박태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지훈을 가리키며 외쳤다. 함정이다. 저 철부지, 망나니 놈이 저 여자와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놈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의 말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했다. 강지훈의 평판은 워낙 최악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그가 또 어떤 기행을 벌일지, 혹은 어떤 유치한 변명을 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었다. 그는 소리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대신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박 상무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망난이었고 철부지였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솔직함으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다.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아버지의 돈으로 흥청망청 살기만 했던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같은 멍청한 주인이 있었기에 박태수 상무님 같은 교활한 기생충이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좀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자기 고백의 강당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연설을 이어갔다. 하지만 안유진 대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회사에 처음으로 들어온 의사입니다. 수술 방식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거칠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이 회사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주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암 덩어리의 달콤한 말에 속아 유능한 의사를 내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마침내 이 회사를 제 가족의 유산을 구하려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강지훈의 연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안유진을 향한 변호가 아니라 JK그룹의 후계자로서 내뱉는 자신의 첫 번째 책임감 있는 목소리였다. 그의 진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결과는 명백했다. 안유진 대표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보안팀, 박태수 상무를 밖에서 대기 중인 검찰에 인계하도록. 회장님,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박태수는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강당에 메아리 쳤지만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안유진과 강지훈은 강당의 양끝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소도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거대한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내부의 적은 사라졌다. 마침내 진짜 재건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박태수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JK 이노베이션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배신 음모로 가득했던 폭풍우는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재건과 희망이라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안유진의 리더십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고 강지훈의 극적인 변화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믿음을 심어주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건강한 열정과 활기가 채웠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거나 눈치 보지 않았다. 대신 공동의 목표, 즉 오리온 프로젝트의 성공과 회사의 부활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안유진이 약속했던 파격적인 성과 보상 시스템은 그들의 의지에 불을 지폈다. 사무실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피로가 아닌 희망이 가득했다. 강지훈의 위상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창고 같은 작은 사무실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안유진은 그를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정식 직책에 임명했다. 이름뿐인 명예직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 전략과 신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자리였다. 처음에 몇몇 임원들은 그 결정에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씨름하며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의 실패 데이터 속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냈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의 아내는 늘 방탕함과 오만함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천재적인 사업가적 감각이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한때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던 안유진과 강지훈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살가운 동료라고 하기에도 어색했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두 개의 축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직관을 대표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대부분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날 선가시가 없었다. 이 부분의 시장 진입 전략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해요. 늦은 밤 회의실에서 단둘이 남아 보고서를 검토하던 강지훈이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안유진은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대라며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다. 실장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녀는 그를 부하 직원으로서 존중했고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강지훈 역시 더 이상 어린애처럼 떼를 쓰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다. 가끔은 역할이 바뀌기도 했다. 한 번은 해외 투자자와의 계약 문제로 미미한 홍보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팀과 홍보팀이 전전긍긍하는 사이 강지훈은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가 사교계에서 쌓아온 쓸모없어 보였던 관계들이 의외의 힘을 발휘했다. 그는 단 몇 통의 전화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고 안유진은 그의 또 다른 능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야근하며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좁은 탕비실에서 나란히 서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나누는 대화는 어색했지만 더 이상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의 강지훈은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복도로 나온 그의 눈에 대표이사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저 독종도 밤새나 보군.
그는 무심코 생각하며 지나치려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사무실 안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안유진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홀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늘 꼿꼿하던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강지우는 처음 보는 그녀의 뒷모습이었다. 갑옷을 벗어 던진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 한 여인의 뒷모습. 그녀는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자리까지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다. 그 얼굴에는 늘 그가 보던 철의 여인 마다만의 모습은 없었다. 깊은 피로와 슬픔 그리고 어딘지 모를 그리움이 뒤섞인 낯선 표정이었다. 강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마치 봐서는 안 될 비밀을 훔쳐본 사람처럼 당황했다. 늘 완벽하고 강하기만 했던 그녀의 저런 나약한 모습은 그의 심장을 예고 없이 흔들었다. 비웃거나 조롱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저 지친 어깨를 감싸주고 싶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소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았다. 그는 다시 그녀의 사무실 앞으로 돌아왔다. 안유진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캔커피 하나를 사무실 문 바로 앞 작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포스트잇 한 장을 꺼내 서툰 글씨로 짧은 메모를 남겼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유치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메모를 붙인 뒤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몇 분 뒤 통화를 마친 안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문 앞에 놓인 캔커피와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포스트잇을 떼어들고 그 서툰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회사에서 이 시간에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현 하나가 부드럽게 이완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캔커피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 온기가 마치 지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자신의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는 강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가에 서 있던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자신의 어색한 행동. 그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존경심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더 이상 안유진을 자신의 상사나 파트너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미치도록 신경 쓰이고 또 설레게 만들고 있었다. 따뜻한 캔커피가 오갔던 그날 밤 이후 안유진과 강지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과 어색한 침묵이 그들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증명했다. 강지훈은 회의 시간에도 보고서 내용보다 그녀의 표정 변화에 더 신경을 썼고 안유진은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다가 화들짝 놀라곤 했다. JK 이노베이션은 완벽한 부활의 궤도에 올랐다. 피닉스의 실패를 딛고
탄생한 오리온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마침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성공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 밤,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파티는 성공과 환희의 열기로 가득했다. 안유진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단에 올라 지난 몇 달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강지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고독한 장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파티장의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초대받지 않은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외모를 가진 누가 봐도 상류층의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곧장 단상에서 내려온 안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아, 오랜만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남자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지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안유진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을 읽었다. 남자는 최민혁. 국내 최대 사모펀드의 대표이자 안유진의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남자. 한때는 그녀의 연인이자 약혼자였고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였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안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진아. 최민혁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손을 뻗어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는 최민혁의 손을 거칠게 쳐내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막아섰다. 그리고는 안유진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안 대표님께서 나가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평소의 장난기나 경박함은 찾아볼 수 없는 JK그룹의 후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혁은 갑자기 나타난 강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네는 누군데 끼어드는 거지. 어른들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적인 파티가 아닙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나가주시는 게 예의겠죠. 보안팀 2분을 정중히 밖으로 안내해드려. 강지훈의 말에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왔다. 최민혁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잠시 안유진을 노려보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파티장을 떠났다. 소라는 금방 가라앉았지만 안유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호흡은 가빴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축해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데리고 나갔다. 괜찮아요. 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안유진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다. 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던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과거의 상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한 여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금융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안유진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과거의 남자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따내고 배신하는 등 사생활이 매우 문란하고 불안정하다는 내용이었다. 출처는 명백했다. 최민혁이었다. 그는 자신이 얻지 못하자 그녀를 부수기로 결심한 것이다. 루머는 안유진의 전문적인 명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안유진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후였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우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그리고 JK그룹과 연관된 언론사의 최고위층에게. 그는 협박이나 압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JK그룹의 힘을 이용해 최민혁의 과거 비리 의혹과 그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비윤리적인 투자 행태에 대한 자료를 흘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진실을 퍼뜨렸다. 안유진이 과거에 얼마나 유능했으며 최민혁의 배신으로 인해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처절한 노력 끝에 재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안유진을 향하던 의심의 화살은 하루아침에 최민혁에게로 향했다. 여론은 뒤집혔고 오히려 안유진은 비극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여성 리더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지우는 또다시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는 안유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자신에 대한 루머를 반박하는 기사들이 떠 있었다. 강지훈은 이번에는 문 밖에서 서성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 인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에 안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강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멋쩍게 웃었다. 재벌 아들인 게 가끔은 차 사고 카드 긁는 것 말고도 쓸모가 있더군요. 그의 가벼운 농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배려를 안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JK그룹 전체를 움직인 그의 행동에,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지켜준 그의 마음에 할 말을 잃었다. 최민혁에게 배신당한 이후 그녀는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강해져야만 했다.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차가운 강철 갑옷 안에 가뒀다. 그런데 지금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그 갑옷을 부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갑옷 위로 따뜻한 외투를 덧입혀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수년간 쌓아왔던 견고한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황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울지 않으려 할수록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강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댔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울지 말아요. 그의 서툰 위로에 안유진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아픔과 그 아픔을 위로받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자 그녀를 지켜준 기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철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가 지켜주고 싶은 상처 입은 한 여자였다. 그날 밤 강지훈의 서툰 위로 앞에서 안유진이 끝내 눈물을 터뜨린 이후 두 사람의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따스함과 설렘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감히 입에 올리지는 못했다. 그저 회사의 두뇌와 심장이
마침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즐길 뿐이었다. 강지우는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변해갔다. 그는 매일 아침 안유진이 좋아하는 종류의 커피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그녀가 야근할 때면 말없이 샌드위치를 챙겨주었다. 그의 행동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안유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안유진 역시 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철 갑옷을 입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비로소 갑옷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얻은 것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안유진과 JK 이노베이션의 6개월 계약 기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회사는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오리온 프로젝트의 성공은 회사를 업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았고 강지우는 이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유능한 경영자로 성장했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완수된 것이다. 이제 그녀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강지훈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유진 없는 JK 이노베이션을 상상할 수 없었다. 아니, 자신의 인생에서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단순한 상사나 파트너를 넘어 그의 세상 전체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잡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화려한 이벤트를 열까도 생각해봤다.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할까도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안유진이라는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강한 여자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다운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했다. 계약 만료를 일주일 앞둔 날 JK 이노베이션은 신제품 발표회를 겸한 대규모 기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 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회사를 성공으로 이끈 두 사람이었다. 안유진은 CEO로서 회사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했고 강지우는 전략 기획실장으로서 신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에 찬사가 쏟아졌다. 모든 공식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행사의 마무리를 알리려던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갑자기 사회자의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예정에 없던 돌발 행동에 행사장은 술렁였다. 안유진도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수천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은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직 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안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난이었고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재벌 3세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그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자기 고백에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그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를 더욱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런 제 인생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 안유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사람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 차,
제 카드, 제 자리, 그리고 제 하찮은 자존심까지도요. 저는 그 사람이 미웠고 증오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제게 새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제가 버렸던 책임감을 다시 가르쳐 주었고, 제가 외면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녹슨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고 수없이 두드려 마침내 쓸모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JK 이노베이션의 성공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은 지난 6개월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회사를 지켜낸 저의 스승이자 파트너이자 그리고 제 세상을 바꾼 단 한 사람 안유진 대표님의 것입니다. 그는 단상을 내려와 천천히 안유진에게로 걸어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두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안유진 씨, 당신과의 계약 기간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약속대로 이 회사를 구했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더 멋진 성공을 향해 떠나시겠죠. 그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감히 부탁드립니다. 떠나지 마세요. 더 이상 JK 이노베이션의 임시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제 곁에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청혼이었다. 하지만 반지나 꽃다발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한 여인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온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세상에서 가장 진솔하고 용기 있는 사랑 고백이 있었다. 안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세상의 온갖 찬사를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처럼 가슴 벅찬 순간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성공이나 부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그녀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장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그 정적을 깨는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단순한 기업 발표 회장이 아닌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변의 환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대답만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안유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꺼이. 그 순간 강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두 사람의 포옹 위로 카메라 플래시는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때는 통제 불능 망난이었던 재벌 3세.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주인이자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충견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계적인 고백이 담긴 영상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망나니 황태자의 순정, 철의 여인을 녹인 진심 등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두 사람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JK그룹의 주가는 상상 이상의 축포를 쏘아 올렸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의 서사에 두 리더의 감동적인 로맨스가 더해지자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요란한 세간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의 세계는 오히려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다. 행사가 끝난 뒤 돌아오는 차 안 강지우는 아까의 대담함은 온데간데 없이 안절부절못하며 안유진의 눈치만 살폈다. 내가 너무 오버했죠. 당신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그의 걱정스러운 모습에
안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강지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처럼 웃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안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도착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국내 굴지의 또 다른 대기업에서 보낸 스카우트 제안서였다. JK 이노베이션에 제시했던 것의 2배에 달하는 연봉과 전적인 권한을 약속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녀였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안유진의 삶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하고 성공의 정점에서 미련 없이 떠나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였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천천히 복기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던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 박태수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어색한 동맹을 맺었던 그 밤의 강변, 그의 서툰 연기를 지켜보며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던 순간, 자신의 아픈 과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 때 말없이 다가와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그의 단단한 어깨. 강지훈, 그는 그녀의 얼어붙은 세상에 무례하게 그리고 막무가내로 뛰어들어온 남자였다. 그는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철옹성 같은 벽을 부수고 그 안으로 햇살을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길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길들여진 것은 그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를 통해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안유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JK그룹과 맺었던 6개월짜리 임시대표이사 계약서.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종이와 그녀의 앞에 놓인 새로운 스카우트 제안서. 그녀의 과거와 미래가 테이블 위에서 소리 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제안서를 단호하게 집어들어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더 이상 그녀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전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강지우는 안유진의 손을 잡고 아버지인 강 회장 앞에 섰다. 강 회장의 저택, 늘 업무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만 감돌던 응접실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강 회장은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유진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 내 아들을, 그리고 우리 가문을 구해줘서. 한 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였다. 안유진은 당황하며 그를 만류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회장님이 아닐세. 강 회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다오. 나는 자네 같은 딸을 얻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네. 그는 두 사람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JK그룹의 부회장 임명장이었다. 안유진과 강지훈 두 사람의 공동 부회장 임명장이었다. 이제부터는 둘이 함께 JK를 이끌어가게. 한 사람은 차가운 머리로 한 사람은 뜨거운 심장으로 두 사람이 함께라면 분명히 하라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을 게야. 그것은 그녀의 계약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한때는 시끄러운 음악과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만이 감도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은 안유진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한 마리의 거대한 맹수가 자신의 유일한 주인 앞에서 더없이 온순한 강아지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제 정말 내 사람이 된 거 맞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회사로 떠나버리는 거 아니죠? 그의 아이 같은 불안함에 안유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과의 종신 계약에 이미 사인했으니까. 위약금이 무서워서라도 도망 못 가요. 그 계약 아주 잘한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고난과 오해를 거쳐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이었다. 그들을 시작하게 한 6개월짜리 계약서는 이제 효력을 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영원한 계약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1년 후 JK그룹은 안유진과 강지훈 공동 부회장 체제 아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안유진의 냉철한 이성과 강지훈의 대담한 직관은 완벽한 시너지를 내며 그룹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회사의 중역들이 아닌 평범한 연인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안유진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며 제잘거렸다. 이따 저녁에는 내가 만든 파스타 해줄게요. 요즘 요리 학원 다니는 거 알죠?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 기대되네요. 대신 주방이 불타지 않게 조심해야 할 텐데. 그녀의 농담에 강지훈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다. 그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더 이상 망나니 황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경영자이자 한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랑꾼이었다. 안유진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철의 여인이라 불렸지만 이제 그녀의 강철은 차갑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따뜻하고 유연한 강철이었다. 부인의 손길에 거칠었던 총수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충견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행복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